따뜻한 봄이 기다려지는 요즘, 여러분은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지만 요즘 같은 환절기에 급증하는 가정 내 사고가 있었으니 바로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청소로 인한 사고입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청소를 하다 다치거나 심할 경우 사망하기도 하는데요. 모르면 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오늘의 위험한 탑3의 주인공, 바로 청소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청소입니다. 네. 이 보통 이제 대청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이 하죠. 맞아서. 봄 되면 또 새로운 기분 내려고 많이들 하시죠. 맞습니다. 네, 네. 보통 위험하지 않으려고 청소를 하는데 그렇죠, 청소 보통은. 자체가 위험하네요. 야, 위험하니까 예. 저는 내년에 해야겠어요. 아니 근데 뭐 청소도 청소 전문가가 있습니까? 업체 우리가 항상 전문가를 모시는데 전문가 있지만 저희 네. 또 위기탈출 넘버원의 명예 전문가를 모셔야죠. 아 이분이 청소까지 관리를 하세요? 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전문가가 없을 때 그냥 이분을 모십니다. 야, 그건 고정인데요. 순천향대 응급의학과 김호준 교수님. 네, 청소 담당자입니다. 청소 담당자입니다. 야, 도대체 청소까지도. 범위가 어디까지십니까? 응급학은 뭐 아주 다방면에 예, 저희가 예. 전문가로 활동하고 진짜 있습니다. 전문가시네요. 네, 네. 아니 근데 뭐 청소 봄에 많이 하시는데 위험합니까? 어떻습니까? 청소가 주부님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시고요. 특히나 혼자서 청소하시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많이 처하는 경우도 많고, 넘버원이 굉장히 그 구성을 잘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계절이 바뀌니까 또 이 주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위험한 탑3 아마 중요한 어떤 청소에 관련된 위험한 것들을 쭉쭉 뽑아내실 것 같아요. 네, 소개해드리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를 칭찬하고 계세요. 제작진 마인드세요. 네. 자, 그렇다면 위험한 청소입니다. 위험한 청소 탑3 3가 뭔지. 자, 힌트 보시죠. 실제 몇 년 전 일본에서는 이것을 이용해 청소를 하던 주부가 사망한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고, 작년 9월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이용해 청소를 하던 남성이 각막은 물론 결막에 부식을 입은 끔찍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것이 위험하다고 느꼈을까요? 위험할 거란 생각은 못 해봤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요, 그 정도 생각은 안 합니다. 몰랐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지난 3년간 이것으로 인한 사고는 무려 226건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청소 3위는 무엇일까요? 스튜디오에서 정답을 맞춰주십시오. 액체 같아요. 락스 아니에요? 락스. 뭐 이게 눈에 들어가니까. 오늘 저기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녹화하러 왔는데 락스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왜 죽을 뻔했어요? 왜요? 제가 청소를 잘하거든요. 네. 화장실 청소 이제 락스를 이용해서 빡빡 닦았는데 창문도 안 열고 네네. 환풍기도 안 돌리고. 네네. 그 나중에 한 30분 지나고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진짜 질식할 뻔했거든요. 아, 정말요? 진짜요? 네. 부식을 입었고 했으니까 약간 액체 쪽인 것 네, 같아요. 액체 쪽인데 그죠? 네. 지금 락스하니까 선생님이 약간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저희 맞춘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갑자기? 맞죠? 박은정 아나운서가 정말 제대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위험한 청소 탑3의 3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와! 정확히 맞췄다. 죽을 뻔했다니까요. 부주의로 인해 잘못 사용할 경우 안구 손상은 물론 중독으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청소 3위는 바로 락스 청소입니다. 주부라면 누구나 청소나 세탁을 할 때 흔히 사용하는 이 락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의 정확한 명칭은 차염소산 나트륨 수용액으로 사용이 편하고 살균, 표백 효과가 뛰어나 지금은 가정의 필수품으로 여겨질 만큼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으니 바로 물과 치아 염소산 나트륨이 반응해 생성된 염소가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수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실제 주부들은 이 락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어서 오세요. 락스에오가 배지선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대야에 락스를 가득 붓는 것으로 청소를 준비하는 주부. 락스를 이용 욕실의 바닥과 변기 청소는 물론 빨래를 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으며 뒤이어 주방의 싱크대까지 락스로 닦고 있는 모습. 자, 그렇다면 배지선 주부는 락스의 치명적인 단점을 알고 있을까요? 불편한 점은 있지 왜였겠어요. 좀 눈 매운 거,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어지러운 거는 있는데 뭐 그거는 원래 좀 깨끗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희생은 하거든요. 또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하, 락스가 위험하지 않다고요? 실제로 락스를 이용해 청소를 하다 염소기체에 중독되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이런 충격적인 사례까지 보고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지선 주부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체가 그냥 락스 그 아닌가요? 이유는 바로 환기에 있었습니다. 실제 락스 청소를 하다 질식되거나 사망한 주부들의 공통점이 락스 청소를 할 때 문은 물론 창문까지 닫아놓고 장시간 청소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근데 어떻게 환기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를 이용해 청소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염소 기체가 발생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는 염소 기체로부터 안전하도록 철저하게 보호 장비와 복장을 착용하고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 공간을 가정해 세트의 출입문과 창은 모두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이제 실험맨이 본격적으로 락스 원액을 이용해 욕실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시간은 3분 16초를 넘어서자 염소 농도는 1ppm으로 증가했고 락스 청소를 한 지 8분 50초 정도에 이르자 세트한 염소 농도는 아까보다 무려 6배나 상승한 6ppm. 왜 이렇게 비틀거리시죠? 더 이상 염소 농도가 올라갈 경우 인체에 위험할 수 있어 실험맨의 안전을 위해 실험을 중단하고 나오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를 마친 후 남아있던 염소 기체는 어떻게 될까요? 약 25분이 더 경과한 상황의 염소 농도는 무려 8ppm. 이렇듯 청소를 마치고 나서도 환기를 시키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도 염소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락스에우가 배지선 주부가 안전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행동, 바로 권장 사용법에 따라 다량의 물에 소량의 락스를 희석해 사용한 것. 하지만 많은 주부들이 락스 원액을 그대로 사용해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희석되지 않은 락스 원액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권장 사용법을 따른 100분의 1 비율로 희석된 락스와 락스 원액을 준비하고 유해곤충인 나방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해 볼 텐데요. 나방 20마리가 들어간 아크릴 박스 안에 각각의 락스가 담긴 비커를 넣은 후 밀폐시키면 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20분 동안 관찰한 결과 희석된 락스가 들어간 박스의 나방들은 실험 시작 때와 같이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락스 원액이 들어간 박스의 나방들은 크게 요동을 치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잠시 후 아크릴 박스에 가득 찬 염소 기체로 인해 대부분의 나방들은 제대로 날지도 못했고 바닥에부터 겨우 숨만 붙어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관찰됐는데요. 하지만 권장 사용법을 따른 희석된 락스가 들어간 박스의 나방들은 여전히 평온해 보이는 대조적인 모습. 결국 락스 원액이 들어간 박스 속 나방들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락스에는 적절한 환기하에서 사용하고 용도에 맞게 물에 희석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락스를 애용하고도 배지선 주부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환기와 함께 희석한 락스를 사용했기 때문. 하지만 그녀도 락스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주부들이 락스 청소를 할 때 무심결에 하는 행동이 있었으니 바로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락스 청소를 하며 약한 피부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 왜 안 끼죠? 실제 락스에 표기된 주의사항에도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하라고 표기돼 있을 정도. 손에 그 물집은 아닌데 하얀 그 껍질 같은 게 생겨갖고 벗긴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몸에 좀 안 좋나 싶었는데도 자꾸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맨손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락스를 맨손으로 사용해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락스가 장시간 인체에 닿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모 가발을 이용한 머리카락, 그리고 사람의 피부를 가정한 돼지고기, 또 쇠로 된 배수관을 준비하고 이 세 가지 실험군을 희석하지 않은 락스 원액에 각각 담갔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10분 경과. 락스 원액 속의 머리카락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락스 원액 속에 담갔던 머리카락이 말끔하게 끊어지고만 충격적인 모습. 심지어 절단된 끝부분은 탈색되고 말았습니다. 비커 안을 저어봤지만 머리카락은 완전히 녹아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없는 거네. 그렇다면 락스 원액 속에 담긴 머리카락은 어떻게 완전히 녹아버릴 수 있었을까요? 어머. 락스 원액 속에 머리카락이 들어가자마자 거품을 일으키며 반응하는 모습. 결국 머리카락은 10분 만에 녹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실험 2시간 경과. 락스 원액 속에 담근 돼지고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마요. 돼지고기가 담긴 락스 원액 표면에도 다량의 거품이 일어있는 모습.
자, 과연 돼지고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밑에 부분이 없는 거예요? 뭐야? 놀랍게도 돼지고기 역시 락스 원액에 담긴 부분이 말끔하게 절단된 충격적인 모습. 나 아니야. 나 아니에요. 실제 사람의 살과 유사한 돼지고기도 절단시키는 락스 원액의 위험성 눈으로 느껴지십니까? 와, 저기 많이 비커에서 절단된 돼지고기를 꺼내자 군데군데 하얗게 탈색된 모습. 만약 실제 사람의 피부였다면 심한 화상을 입었을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 돼지고기 역시 락스 원액에 담가자마자 거품을 일으키며 급속히 반응을 시작해 결국 2시간 만에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실험 시작 10시간 경 2시간 동안 맨손으로 쇠로 된 배수관은 과연 무사할까요? 자, 새로 된 배수관이에요. 까만 녹이 묻어나오는 충격적인 모습. 그리고 까맣게 변해버린 배수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심하게 부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락스 원액이 닿지 않은 부분은 매끈하고 반질반질한 데 비해 락스 원액에 담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심하게 녹이 슬고 부식되고 말았습니다. 단단한 쇠도 10시간 만에 완전히 부식시키고 마는 락스 원액의 위험성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잠깐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3년간 락스로 인한 사고 226건 중 락스가 눈에 띄어 안구 화상을 입거나 피부에 쏟아 피부 손상을 입는 경우도 무려 50건 이상. 락스가 튀었을 때에는 각막과 결막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많은 양이 튄 경우에는 심각할 경우 시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에 튀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얼마만큼의 양이 어느 정도 튀었는지 확인하고 피부나 눈을 비비지 말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한 락스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세정제를 살 때 인체에 유해한 염소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락스를 사용해 청소를 할 때는 염소 기체의 완벽한 차단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락스 청소 전후의 환기는 기본. 절대 원액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권장 사용법에 맞게 다량의 물에 희석해 사용해야 하며 평소 락스가 든 용기는 뚜껑을 잘 닫아 어린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데 이때 높은 곳에 두면 꺼내다가 잘못해서 눈에 들어갈 위험이 있으니 낮은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합니다. 청소에 빼놓을 수 없는 락스 올바른 사용만이 나와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2위 알아보겠습니다. 힌트 주십시오. 네, 힌트를 드리면 이제는 화장실 쪽에서 주방으로 좀 옮겨 주방 쪽도 위험한 게 많죠. 자, 여기서 주방 청소. 우리가 이거를 세척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하면 할수록 이거는 더 더러워집니다. 나 그 다음에 더러워지는 정도가 거의 변기보다 더 더럽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뭘 하면 세척하면 할수록요? 네네. 세척기. 식기세척기, 행주, 행주도 정말 더럽죠. 행주. 세미, 수세미. 세미, 수세미. 우리가 식기는 수세미로 깨끗이 닦아도 식탁은 행주를 한 번 하고 말거든. 행주. 이번 시간은 정말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답을 한번 보시면 예. 자, 위험한 청소 탑3 2위입니다. 2위. 수세미네요. 오래 사용한 수세미. 네, 지금 저희 앞에요. 6개월에서 1년가량 사용한 네네. 수세미들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수명이 한 달이래요, 한 달. 한 달이요? 네, 근데 이게 한 6개월에서 1년 된 건데. 6개월에서 한 달인데도 이게 굉장히 새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요걸 쓰는데 요거 예.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달 넘어도 좀 햇볕에 소독을 좀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안 돼요. 더 쓰지 아니, 않을까요?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예. 처음 이게 왔을 때 이게 6개월에서 1년 됐다 그래서 봤는데 전 새 건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요, 요거 한번 세균이 얼마만큼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사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김정우 씨. 네. 혹시 그 검사하기 전에 저희 비교를 위해서 네. 혹시 오늘 그 화장실 다녀오셨습니까? 아, 그럼요. 준현 씨는 당연히 손 씻죠, 근데 항상. 아니 변기 사용하셨어요? 예. 예. 두 분 다? 네. 오늘 오전에 저희가 테스트한 건데요. 네. 자, KBS 남자 화장실의 오염도
281이 나왔습니다. 오연보가. 저 정도면 예. 많은 건가요? 저 정도 일단은 거기에 비교를 해보죠. 일단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장실은 변기. 세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변기는. 자, 그럼 요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황색 수세미부터 그물형 수세미입니다. CSI 같죠? 네. 자, 이렇게 하고. KBS 변기 남자 화장실은 281. 과연 음식물을 닦을 때 쓰는 자, 나옵니다. 수세미는 몇이 나올까요? 비교차 과연 야 준비됐다 야 준비됐다 왜 그러세요? 천이 넘었어요? 몇 배야? 그러니까 저걸로 닦으면 매일 밥 먹을 때마다 변기를 핥는 거예요. 변기를 맞아요. 핥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대다섯 배 4배 되네요. 가까이야. 선생님, 이 정도요? 일단 중요한 거는 변기는 우리가 물을 내리면 안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이 주방은 요리를 해서 먹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지저분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은 음식이 만들어가지고 먹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랐다. 아니 근데 용액을 색깔 세정 변하고. 용액을 뿌려줬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음식물이나 뭐 어떤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을 빠짐없이 하기 위해서 수세미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축축해져 있고 네네. 또 그 음식물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아. 세균이 살기에는 이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게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세균이 한 700마리 정도 사는 걸로. 어머. 이거는 그럼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다섯 보통 배가 이제 넘어요. 이건 저 식당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네. 시스템이잖아요. 요거 한번 저희가 이 카메라로 디테일하게. 속 안에 어떤 이물질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해 오. 볼게요. 이게 겉으로 볼 때 지금 멀쩡하거든요. 그냥 멀쩡해요. 어떡해요? 저희가 쓰는 그냥 일반적인데. 우측에 보면 화면에 뜹니다, 여러분들. 와, 이게 뭐야? 빨간 게 다 보여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저 뭐 있다. 보세요. 혹시 껴있어. 그렇죠? 이 저 밑으로 쭉 사이사이에 내려가 보면 끼어 있는 것들이 다시 음식물인데 여기가 만약에 이제 축축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세균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나 이때가 변기 먹고 있었어. 빨리 오늘 지금 빨리 가서 이거 주방용품부터 바꾸세요. 수세미 바꿔야 됩니다, 이거. 자, 하지만요, 이게 교체하기 전 또 사용할 때도요, 세균에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세미 행주 도마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법, 우리 준숙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숙아! 준수가. 음악이. 오늘은 우리 결혼기념일. 사랑하는 우리 여보용도 몸보심 시켜줘야지. 그러면 오늘 아주 뜨거운 밤이 될 거야. 엄마 뭐래니? 미쳤나봐. 그러면 삼계탕이 딱이겠지. 그러면 지글지글 보글보글 언제 오려? 자기야 나 왔어. 왔어 여보. 이게 무슨 냄새야? 여보. 내가 여보를 위해서 삼계탕 준비했지. 아니 주방 꼴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뭘 삼계탕이 아니라 뭐 난장판인데. 청소부터 하자 우리. 무슨 청소부터 해. 준숙이 삐챔. 나는 자기 주려고 이렇게 삼계탕도 이렇게 맛있게 끓여놓고 그러는데 아니까 자기 우리. 내 맘도 몰라주고 아이, 그러지 말고. 안 놀아.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청소하고 맛있게 먹자 같이. 청소하고 청소부터 먼저 할 거면 그래, 뽀뽀해줘. 그렇지. 되게 세게 하네 자기. 뽀뽀했잖아. 우와 뽀뽀해줬네. 알았어. 또 해줄까? 아니야 됐어. 뭘 또 해줘. 뽀뽀해줄까? 아니 됐는데 또 해. 나도 뽀뽀해주고 싶어서. 아니 괜찮아. 아니야 우리 그러면 빨리 청소하자. 알았어. 그럼 내가 깨끗이 청소해줄게. 그럼 먼저 도마부터 청소해볼까? 도마? 사용하고 난 도마는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문질러서 닦고 틈새 칼집이나 다 문질러서 담고 여기에 세제 헹궈서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찬물로 이렇게 헹구고 해서 이거를 햇빛에 바삭하게 말리면 돼. 야 우리 자기 최고인데. 그러면 하나 더 보여줄까? 그러면은 이번엔 행주. 이 행주를 삶으면 좋겠지만 굳이 삶을 수가 없다면 이렇게 해서 그게 무슨 물이야? 세제 넣은 물. 세제 넣은 물. 세제 넣은 물. 세제물을 빨고. 깨끗이 빨아가지고 이렇게
전자레인지. 꾹! 예. 꾹! 짜가지고 전자레인지 탁 넣고 어떻게 됐어? 2분간 돌려주시면 돼요. 아니 행주. 햇볕에 마를 수가 없으니까. 이번엔 가장 위험한 세균이 많은 수세미. 수세미. 수세미는 강한 산성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야. 우선 식초 3스푼을 넣고 여기다가 베이킹소다 3스푼을 이렇게 해서 수세미를 담가서 이렇게 깨끗이 소독한 후에 소독하네. 이것도 햇빛에 착 말리면 짜잔. 우리 자기는 퍼펙트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자기는 장가 잘 온 것 같아. 그럼 나 또 뽀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야, 이 세균 걱정 없이 분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하는 법. 네. 잘 아셨죠? 자, 그러면 위험한 청소 1위 남겨놓겠습니다. 1위. 1위 함께 보시죠. 질식과 중독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청소 3위 잘못된 락스 청소. 가족 건강을 해치는 세균의 온상. 위험한 청소 2위 오래 사용한 수세미. 그렇다면 모르면 또 꼭 알아야 할 위험한 청소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름과는 반대로 털털하고 무심한 성격의 그녀, 결혼 15년차 주부 나성실 씨. 야, 빅뉴스 있어, 빅뉴스. 미진이네 남편 바람 폈대. 뭐? 미진이 남편? 너도 조심해, 네 남편. 야, 우리 남편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래? 너는 그런 믿음 있어서 좋겠다. 믿음?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한잔하자. 강대랑 술 한잔 먹는 게 평생 소원이야. 우리 와이프가 아침 저녁은 집에서 꼭 먹으랬어. 와이프가 기다려서 먼저 갈게. 그러게. 회식 한 번을 안 간다니까? 인간이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엄마! 6시 반이야, 6시 반! 웃고 떠드는 사이 시간은 벌써 6시 반. 남편 철수 씨의 퇴근이 30분밖에 안 남은 비상사태. 깔끔한 성격의 남편 철수 씨의 구박이 무서워 빛의 속도로 집안 정리에 들어간 성실 씨. 아이들과 함께 온 집안을 청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분. 그녀만의 노하우로 쓰레기장 같았던 집이 반짝반짝 윤이 나는 새 집으로 변신했습니다. 미진이네 남편 바람 폈대. 너도 조심해, 네 남편. 그 순간 친구의 한마디가 성실 씨의 뇌리를 스쳐가고 부부 권태기를 부추기는 안경과 민낯을 벗고 변신을 시작하는 성실 씨. 정확히 7시 오늘도 칼퇴근한 남편 철수 씨. 만반의 준비를 마친 성실 씨가 남편 철수 씨를 마중하는데요. 어머, 아이고. 샤방샤방한 변했어. 얼굴로 자신을 맞이하는 아내의 모습에 반하고 만 것일까요? 다정하게 머리에 손까지 올리는 철수 씨. 아. 잤지. 머리 눌린 거 봐. 아유. 아내의 사랑스러운 얼굴보다 현관에 지저분하게 널린 신발이 눈에 들어온 모양인데요. 깐깐한 성격의 남편 철수 씨가 원망스러운 순간. 오늘도 일찍 왔네? 당신 회사는 회식도 한 번 없나 봐? 요즘 회식도 민폐야. 얼마나 피곤하다고. 그렇구나. 민폐. 유난스러운 철수 씨. 집에 오자마자 기침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하여튼 좀 올라가 봐. 얘들아! 깔끔한 가장 철수 씨에 의해 소환된 성실 씨와 죄 없는 두 딸. 얼마나 청소를 안 했으면 그 먼지가 많아? 자기 알았으니까 우리 밥부터 먹자. 뭐? 이런 먼지 뿌리지 밥을 먹자고? 지금 청소할 테니까. 이제 편집이 굉장히. CG. 그렇게 억지로 시작된 성실 씨 가족의 대청소. 언제나 그렇듯 철수 씨의 진두지휘 하에 식구들은 각자 구역을 나눠 청소를 하게 될 텐데요. 자기가 맡은 구역은 자기가 책임진다. 원동주의자시잖아요. 알았지? 그런가 봐요. 파이팅! 파이팅! 출발! 철수 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멘붕 상태. 설거지를 담당한 막내딸 나라.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는 모습이 그야말로 불쌍한 신데렐라 못지않고
첫째 우리도 억지로 시작한 대청소에 세상이 무너질 듯 우울한 모양입니다. 깔끔한 성격의 남편이 오늘따라 야속하기만 한 성실 씨. 하지만 우울해 보이는 가족들과 달리 철수 씨는 오랜만에 대청소에 신이 났습니다.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방바닥에 윤을 내는데요. 그런데 그때 침대 밑에서 철수 씨를 기다리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잊어버린 줄만 알았던 옷가지들. 왜? 신경질적인 철수 씨의 목소리에 불길한 예감이 밀려오는 성실 씨. 이건 내 와이셔츠 추리닝 다 어디 갔나 했더만 여기 있었네. 어머,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이상하다. 미안해. 여보, 그동안 애 둘 키우느라 고생했어. 나 다 알아. 청소 끝나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구찜 사줄게. 정말? 그래. 결국 청소 때문에 더욱 가까워진 성실 씨 부부. 그런데 잠시 후 어찌된 영문인지 열심히 대청소를 하던 주부 성실 씨가 갑자기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뇌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대청소 도중 성실 씨가 무심코 했던 위험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골절은 물론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청소 1위는 무엇일까요? 스튜디오에서 정답을 맞춰주십시오. 자,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안전사고는요, 밤보다 낮에, 그리고 또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과연 이 위험한 청소 탑3 1위는 무엇일까요? 와. 아니, 화장실 쪽에 가지 않았나요? 아니, 아내분이. 화장실은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유력한 게 아까 그 따님이 설거지할 때 밑에 계속 그 비누 거품이 막 떨어졌거든요. 아, 뭘까요? 남자보다는 여자. 자, 남자보다는 밤보다는 여자. 낮, 남자보다는 여자. 근데 아파트가 뭘까요? 아파트가 뭘까? 아파트에만 있는 거. 단독주택에는 없고. 베란다? 베란다. 베란다야. 아. 저게 굉장히 아파트가 굉장히. 베란다.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청소. 그렇죠. 물 청소. 예, 낮이니까 베란다 청소하다가 미끄러지거나 그런 사고로 인해서 뇌진탕이나 이런 다른 사고를 입게 되는 겁니다. 베란다 청소. 찜질. 아, 저는 그 아파트 고층에서 이렇게 그 이불 꽂히다가 이제 체중 그 이불과 그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베란다 너머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에이, 그래요. 그걸로 하세요. 의외로 많다니까요. 오케이. 자, 지원 씨는 그걸로. 베란다 물 청소. 네. 대부분 물이 있으면 되게 미끄럽게 될 그런 재질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물 청소를 하다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서 뇌진탕 내지는 큰 사고로 이어진 베란다 맞습니다. 물 청소. 맞아요. 네. 저도 분명히 베란다인데 저는 그러면 유리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유리창. 유리창 청소 닦다가 뭐 뇌진탕이나 아니면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유리창 청소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지금 뭐 김종국 아니면 은지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은 란다란다 베란다에서 벌어집니다. 란다란다 베란다. 란다란다 베란다인데 그게 이제 바닥 청소냐 예. 아니면 창문 밖으로 아웃이냐 그둘 중에 창문 받고 인아웃 하실 거예요. 아니 베란다 안에서 아웃이냐 밖에서 아웃이냐인데 저는 낮이고 남자보단 여자 네. 은지원 씨께 한 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불 화이팅!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 자, 이 중에 답이 있다고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다 있어요. 은지원이냐 네. 김종국이냐 물 청소네. 그러면 난 확실합니다. 아, 이거 또 어지럽네. 제발 어지러워 간수치 올라간다 말하지 마. 컴온! 말하지 마. 200까지 올라왔네. 200까지. 후 이야
15년차 주부 성실 씨가 사망한 충격적인 이유, 위험한 청소. 1위는 바로 베란다에서 이불 털기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하던 성실 씨네 가족. 우리 이제 봄이불 바꿔야 되잖아. 우리 봄이불 바꿔야 돼. 내가 이불 갖줄 테니까 개나 알았지? 꺼내와. 그래. 때마침 두꺼운 겨울 이불을 털기 위해 베란다로 향한 성실 씨. 귀찮은데 그냥 여기서 털자. 그만 베란다 난간을 밟고 올라가 두 다리에 의지한 채 이불을 털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때 무거운 이불을 털 때 생기는 엄청난 힘 때문에 베란다에서 추락한 성실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우, 그 정도까지나? 이와 같이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다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데요.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정말 잇따르고 있네요. 있습니다. 실제 2006년 5월 청주의 모 아파트 13층에서 빨래를 걷던 50세 주부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고, 작년 설날에는 이불을 털던 50대 남성이 7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다가 사망하는 사고는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 사고를 대비해 각종 안전장비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 여성 스턴트맨이 이불을 터는 역할을 맡아 넘버원에서 직접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실험에 사용될 두꺼운 겨울 이불은 그 무게가 무려 4kg. 그렇다면 여성 스턴트맨이 이 무거운 이불을 베란다에서 털면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베란다 난간의 높이는 실제 건축법상 정해진 1m 20cm, 키가 약 1m 67cm인 여성 스턴트맨이 섰을 때 가슴 부분이 닿는 높이.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불을 털어보겠습니다. 그 결과 가슴까지 오는 높은 난간으로 인해 팔이 다소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고, 느린 화면으로 자세히 보니 스턴트맨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발 뒤꿈치가 쉽게 들리는 충격적인 모습. 이불을 내리칠 때마다 반동으로 인해 몸이 앞뒤로 심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불을 좀 더 편하게 털기 위해 베란다 난간 위로 올라선다면 상황은 얼마나 더 위험해질까요? 벌써 위험해 보이는데요. 발을 딱. 여성 스턴트맨이 난간을 밟고 올라서자 베란다 난간 펜스가 허리 아래에 위치하는 충격적인 모습. 난간을 손으로 잡지 않으면 중심이 잡히지 않아 쉽게 뒤로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어떻게 추락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난간을 밟고 올라가 이불을 터는 스턴트맨. 그런데 발은 고정되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끄러울 수가 있어요. 저게. 이불을 아래로 힘차게 털기 시작하자 상체가 난간 너머로 심하게 기울며 휘청거리는 위험천만한 모습. 그렇게 연속 동작으로 이불을 내려치다 조금 더 힘을 실어 이불을 터는 순간, 그만 이불과 함께 난간 밖으로 딸려가듯 넘어가 추락하고만 스턴트맨. 만약 안전장치가 없는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바닥에서 시작했을 때는요, 잘 안 털리고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팔만 움직여졌거든요. 그래서 한 계단 오르고 이제 털어봤더니요, 잘 털리기는 하는데요, 무게 중심이 좀 앞으로 쏠리는 경향이 커서 힘이 빠졌을 때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불을 털기 위하여 아파트 베란다 난간 밖으로 두 팔과 더불어 상체까지 내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신체의 무게중심이 베란다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신체에 회전력이 생기고 여기에 중력의 작용까지 더해져 결국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고층 아파트 9층 높이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것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승용차를 시간당 80km 속도로 주행하다가 큰 콘크리트 벽에 충돌하는 만큼의 충격력을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 난간에 올라가 이불을 터는 행동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베란다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한 방법,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불을 건조할 때는 베란다 난간에서 건조하는 것은 금물. 이불을 말릴 때
반드시 별도로 빨래 건조대를 설치해 안전하게 건조시키도록 하고 이불을 털 때에는 절대 베란다에서 털지 말고 실외로 들고 나가 터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또한 상체를 베란다 밖으로 내미는 행동은 추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허리를 난간위에 대면 위험해요. 오케이? 오케이. 확장형 베란다인 경우 베란다 난간 근처에 밟고 올라서기 쉬운 의자, 테이블, 운동기구, 박스 등을 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치우세요. 치우세요. 아하, 상쾌한 봄맞이를 위한 이불 털기. 자칫 방심해 난간에 올라서는 그 순간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